여러분, 지방 재정, 이거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50%도 붕괴될 정도로 지방 스스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50%가 붕괴됐으니까. 그만큼 자립도가 최악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방 재정 자립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재정 자립은 커녕 오히려 50%대도 떨어졌다니까요. 그만큼 지방 재정이 최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돈 뿌리기에 또 나섰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 재정 자립도가 최악인데 여기에다 돈 뿌리기까지 나서니까 이러다가 지방 재정 살아남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5조 원을 더 지방에 줘서 지역화폐를 만들게 한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짝짝꿍이 맞아서 중앙정부는 빚내서 돈을 지방에 주면 지방은 그걸 가지고 선거운동에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요 지금 지방 재정도 난리예요. 게다가 지역화폐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태라서 이러다가는요 어느 한 곳 지방은 파산하는 지방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정부 지원금 때문에 정부가 지방 교부금을 지원하잖아요. 정부 지원금 때문에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만큼 재정이 자립 정도가 엄청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방 재정 자립도 아마 이 도표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요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요 53.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단단히 관리했다는 겁니다. 단단히. 게다가 지방도 으쌰으쌰 하는 이런 분위기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갔죠. 그만큼 지방 경제도 괜찮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죄송하지만 쓰겠습니다. 그냥 개판입니다. 2018년에는 53.4%까지 떨어지더니 2019년에는 51.4%예요. 그만큼 지방이 망했다는 겁니다. 2019년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는 바람에 세금 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이 파산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방 재정 자립도가 줄어들었고요.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로 인해서 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2021년은 48.7%라는 것은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48.7%까지 떨어질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 재정 자립도는 엉망입니다. 엉망.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하니까 중앙정부가 남발을 하니까 지방정부도 덩달아서 남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방재정이 펑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방정부의 부채요? 장난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31조 9천억까지 늘어납니다. 31조 9천억까지. 2018년만 하더라도 24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늘은 겁니까? 지방정부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죠?
거의 7조가량 늘었으니까 지방정부의 부채가 7조가량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2020년에도 30조로 올라갔죠. 예. 2019년엔 25조 10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로 정부가, 문재인 정부는 살림살이가 엉망입니다. 중앙정부의 살림살이도 엉망이지만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도 엉망입니다. 지방정부도 대부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퓰리즘이 그야말로 남발하고 있고요. 그 남발이 세금을 점점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데가 이 봉하군이라고 합니다. 봉하군. 봉하군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지역에 짓는 아파트 72가구 중에 90억을 들여서 52가구를 봉하군에서 매입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52가구를요, 공무원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봉하군이 6.7%예요. 6.7%. 6.7%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이죠. 예, 최악입니다. 이게 인건비도 다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인건비가 연간 476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267억 원이 걷어지니까 이거 뭐 인건비도 못 되는 정도예요. 인건비도 못 되는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매입한다. 그래서 사원 아파트로 공급한다. 이거야말로 특혜다. 이렇게 주민들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뭐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특혜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대전시 대덕구는요, 여기도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립도가. 그런데 어린이 용돈 수당을 준다고 해요. 어린이 용돈 수당. 대전 대덕구는요, 재정 자립도가 18.1%예요. 18.1%.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금을 살포한다. 어린이 용돈을 2만 원씩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월 2만 원씩. 야,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대한민국 살기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은 권력자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재정은 생각지 않은 건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남 고성군 같은 경우도 지금 청년수당을 또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 여기는 소속이 민주당 소속이에요. 대전시 대덕구도 민주당 소속이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백두현 군수는 월 7만 원씩 7만 원씩 수당을 준다고 해요. 전북 장수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장수군도. 여기도 재정 자립도가 16.1%예요. 국민 2만 2천 명에게 재난지원금 5만 원씩을 또 뿌리기로 했습니다. 5만 원씩을. 5만 원씩을. 이게 농민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요. 뭐 돈 뿌리는 게 엄청나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이요. 지금 돈을 엄청 뿌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지역화폐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는 분명히 돈이 들어가는가 보이는데 지역화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는요, 웬만한 지자체는 지금 지역화폐를 다 도입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229개니까 웬만한 지자체는 다 도입했죠. 예. 229개 지자체가 무려 9조 원의 지역화폐를 지금 풀고 있어요.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늘어나는 속도도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큰 폭으로 늘죠. 큰 폭으로. 거의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9배가 늘었다. 올해는 아마 더 늘 겁니다. 아마. 지역화폐를 그냥 뿌립니다. 그냥. 10% 적립을 해준다고 하면요. 9조 원을 뿌렸으면 적어도 9천억 원 뿌린 거예요. 9천억. 9조 원을 했으면. 지역화폐는 뿌리면 쓰는 사람에게 10% 정도 환급을 해주잖아요. 마일리지를 쌓아주니까요. 그러니 지역화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뿌려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부추기는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중앙정부가. 여러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이에요. 2019년에 884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6,690억 원입니다. 올해는 1조 500억 원이고요. 1조 500억 원. 그러니까 돈을 지방에 엄청 뿌린다 이런 얘기. 지역화폐가 저게 결국은 부채가 되거든요. 부채가 될 수밖에 없고요. 더 심각한 것은 또 뿌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수 3종 패키지 추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내용을 보면요. 뭐 전국민 캐시백에서 돈 뿌리겠다. 또 재난지원금 주면서 뿌리겠다 하지만 여기 보면 지역화폐 3번에 지역화폐 5조 추가 발행을 하겠대요. 5조를 추가 발행하겠다. 그러면 작년에 9조잖아요. 작년에 9조. 예,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아무리 적어도 지역화폐에 15조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는요.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뿌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43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중에 229개가 지역화폐를 만들었고 앞으로 나머지도 지역화폐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뿌리기 시작하면 중앙정부의 부채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부채까지 이게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터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와 또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어쩌면 우리 경제에서는 큰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만큼 포퓰리즘으로 현금 뿌리기, 돈 뿌리기 남발을 하니까 나라 살림이나 지방 살림이나 장난이 아니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이게 살림살이는 걱정 안 하고요. 이게 권력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하니까 말입니다. 이게 가정이나 기업 같으면 이미 파산했어요. 이미 파산했어요. 가장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가장이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장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돈을 벌어와야지 집안의 살림살이도 하고 아이들의 교육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은 안 벌어오고 돈 빌려서 펑펑 쓴다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게는 금방 파산하죠. 지금 그런 결과로 점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결국은 지방이 파산하면 중앙도 우리는 만만치 않거든요. 중앙정부의 부채도 원래 뭐 거의 1,000조? 천조가 넘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나 제가 견제구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금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합니다. 나라 국가는 거들나고 그들은 권력의 화신이 돼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 눈이 멀어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